자, 저희가 앞에서 펜 툴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펜 툴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인 펜 도구를 사용을 하고요. 자, 상단 옵션에서 패스부터 살펴보고 있죠. 자, 패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패스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냥 찍어 나가는 직선 패스. 근데 각을 유지한다든지 직선으로 쓰고 싶으면은 Shift 키. 자, 두 번째가 점과 점을 찍고 드래그 하시면은 생성이 되는 곡선 패스. 곡선 패스는 꼭 다음 선에 영향을 주는 이 방향선과 방향점을 끊어 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Alt키 누르고 꺽쇠로 꺾어 버리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점을 찍고 드래그 하시면은 다시 곡선. 자, 또 끊어주고 드래그 하면은 곡선. 끊어주고 찍고 드래그 하면은 곡선이 된다라고 했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곡선 패스. 자, 직선과 곡선은요,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게끔, 자, 직선을 쓰다가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곡선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원하는 형태로 곡선을 쓰다가 다시 직선을 찍고 싶으면은 그냥 찍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과 곡선을 같이 쓰는 형태.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 시작과 끝이 열려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스선이라고 부르고요. 열린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닫힌 패스도 있겠죠. 닫힌 패스는 자,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점에 갔을 때 조그마한 동그라미 나오죠. 자, 요 상태로 클릭을 딱 하시면은 닫힌 패스라고 부릅니다. 자, 곡선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직선으로도 할 수 있고, 곡선과 직선을 섞어서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펜툴을 쓸 때 그릴 수 있는 패스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요것들을 쓸 때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으로 패스 선택 도구 두 가지를 봤는데요. 검은색 화살표는 통으로 잡아서 움직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흰색은 점 단위로 움직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할 때는 보통 흰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요렇게 두 가지는 펜툴을 쓸 때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펜툴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이 있는 이미지가 있죠. 자, 이 문이 있는 이미지를 제가 펜툴을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크게 선택과 도형을 그리는 작업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일단은 빨간색이 있는 부분만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문은 딱 보니까 각이 있죠. 그래서 직선으로 꼭꼭꼭 찍어가면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나만 되나요? 아니요. 저희 흰색도 한번 해볼게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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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이 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선택된 게 아니죠. 포토샵에서 선택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패스를 그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실제로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패스라는 패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쪽에 우리가 레이어 채널 패스라고 있죠. 자, 패스 패널에 가시면은 지금 제가 작업해 놓은 작업 패스라는 게 있죠. 자, 이 작업 패스 공간에 보시면은 회색과 흰색으로 존재하는데, 자, 포토샵에서 보통 회색과 검은색은 안 쓰는 공간, 흰색은 쓰는 공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작업 패스를 가지고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 패스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름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패스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확인. 그러면 패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지죠. 자, 컨트롤 키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에 가시면은 점선 네모 나오죠. 자, 요 상태에서 클릭을 딱 하시면은 선택 영역이 잡혀요.
그러면 다시 레이어 패널로 넘어오시고요. 내가 필요한 곳이 맞는지를 레이어에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복사, 컨트롤 C, 새 창, 컨트롤 N. 자, 붙이시면은 요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만 오겠죠. 자, 직선으로 내가 필요한 형태에 맞춰서 패스를 그리고요. 그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패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곡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곡선에 가면은 양 모양이 있네요. 자, 펜툴로 찍고 제가 조금 대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곡선의 모양을 나타내겠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작업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선택을 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배웠는데요. 왜 펜툴로도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빠른 선택 툴이나 또는 개체 선택 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 기능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수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귀 부분이 작업이 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흰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그 점 있는 곳을 찍어서 자, 내가 필요한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후수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대충 찍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손보면서 내가 필요한 형태에 맞게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펜툴이고요. 포토샵에 있는 빠른 선택 툴 또는 개체 선택 툴은 되게 빠르고 좋은 기능이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지에 따라서 잘 따지는 게 있고 안 따지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섬세하게 우리가 필요한 형태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은 사실은 펜툴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자, 아직은 수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펜툴로 패스 작업했고요. 패스 패널에 가시면은 작업 패스 있죠. 작업 패스라는 거는 현재 제가 ing라는 상태입니다. ing에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름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해서요. 패스 저장, 확인.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썸네일 누르시면은 선택 영역 잡히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로 돌아와서요. 레이어 눈으로 꼭 보고 복사하셔야 돼요. 복사, 새 창, 붙이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오겠죠. 제가 지금 너무 대충 땄어요. 펜툴의 좋은 점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했는데 내일 조금 더 섬세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패스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 영역을 잡으면 저장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쓰고 많은 게 선택 영역이라고 하면은 펜툴로 작업한 패스는 언제든지 저장을 해둘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열어서 손볼 수 있고요. 내일 열어서 다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패스를 꼭 저장을 잘 해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일 저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패스 저장이 아니고 파일에서 저장을 해서 남겨놓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는 언제든지 손봐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를 쓰실 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자, 펜툴 작업을 할 때 컵의 이런 손잡이 부분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자, 그리고 이런 문짝을 작업할 때도 패스가 양쪽으로 2개가 있었죠. 자, 요런 게 가능한 이유는 요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펜툴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자, 영역을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처음에 선택을 할 때 모양 결합을 놓고 선택을 했어요. 모양 결합이라는 거는 더하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펜툴로 작업을 할 때 한 개를 작업을 하고 추가가 필요하면은 계속 추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를 작업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를 빼고 싶으면은 전면 모양 빼기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교차돼 있는 애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교차 부분만 뺀다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보통은 추가하면서 작업하는 모양 결합 부분과 전면 모양 빼기 부분, 요 두 가지가 주로 사용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두 가지 기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은 모양 결합입니다. 자, 모양 결합 상태에서 컵을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직선과 곡선이 존재하죠.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은 대부분 직선 패스와 곡선 패스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자, 체크를 해가면서 자,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을 때 패스 패널에 가면은 흰색이 됩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회색이나 검은색은 안 쓰는 공간, 흰색은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모양을 만든 부분이 흰색인 거예요. 그 흰색에서 손잡이 부분은 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서 빼는 부분 작업을 하겠다라고 바꾸게 되면은 요거 변화 보셨어요? 자, 흰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어버리죠. 회색이 흰색이 되고, 이거는 지금 무슨 상태냐 하면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패스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전면 모양 빼기로 돼 있는데 모양 결합으로 바꿨어요. 그럼 또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모양 결합으로 잘 놓고 작업을 하셨다면은 패스를 일단 살짝 풀어주시고요. 패스를 풀었죠. 패스 푸는 방법은 패스 패널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빈 바탕 눌러서. 자, 그리고 자, 전면 모양 빼기로 바꾸시고요. 다시 작업 패스를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있는 애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자, 화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넣고 빼는 부분이. 근데 자, 작업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을 딱 누르면은 손잡이 부분이 빠진 형태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빼고 놓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쓰시라는 거고요. 자, 패스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바꾸게 되면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패스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자,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예를 들자면요. 자, 제가 검은색 패스로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로 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옵션에 보니까 요거 그대로 나오죠. 자, 요거를 제가 자, 전면 모양 빼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모양 결합으로 바꿨어요.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패스를 선택하고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의 바깥쪽은 전면 모양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컵의 안쪽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빼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잘못하시더라도 지우는 게 아니고 자, 패스를 잘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검은색 화살표로. 자, 검은색은 전체 선택, 흰색은 점. 부분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요렇게 펜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선택 영역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요번에는 요렇게 펜 툴을 활용한 방법까지만 보고요. 다음에 패스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